조화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1월 26일 오전 11시입니다. 12.3 계엄 1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한동훈 전 대표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날 밤을 회고했습니다. 사실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의 빠른 판단과 행동이 없었더라면 그날 밤 계엄 해제에 어려웠을 겁니다. 역사적 순간에 역사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대한민국도 구하고 국민의힘도 망하는 길에서 건져낸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였다. 이 말이 과언이 아니죠. 자, 한동훈 전 대표가 들려주는 그날 밤의 이야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에 저런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과의 인터뷰 내용인데, 자, 먼저 12.3 계엄 선포 순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말합니다. 차 타고 귀가하던 길에 방송을 들었어요. 처음엔 북한의 침공 같은 변고가 났나 했어요. 그로 인한 계엄이었다면 반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담화를 들어보니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찍어 치겠다는 거더군요. 민주당이 잘못한 건 맞지만 정치로 대응해야지 계엄으로 제거하겠다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이거든요.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담화가 끝나기 전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죠. 자, 담화가 끝나기도 전에 메시지를 쓸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월 3일 밤 10시 48분에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5분도 되지 않아 바로 첫 메시지가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나왔죠. 총 38자의 메시지 이랬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이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도를 했습니다. 자, 이 38자 어떻게 떠올랐느냐?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먼저 잘못이다 라고 못 박는 건 당연했고요. 계엄을 막는 데는 진영이 없으니 국민과 함께 막겠다 라가 떠올랐죠. 다음이 국민의힘 대표였어요. 집권당도 계엄에 반대한다고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죠. 우린 내란 정당이 아니다라는 걸 못 박은 측면도 있고요. 아니, 사실 국민의힘을 살린 게 한동훈 전 대표인데 이런 한동훈을 국민의힘은 쫓아내고 지금 망하는 길로 1년 내내 달려가고 있죠. 자, 이 계엄을 막지 않으면 봉기가 일어나고 유혈 사태가 나고 정부가 전복될 거다.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후퇴하고 보수 정치는 절멸할 거다. 라는 생각에 여당 대표가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계엄군에게도 메시지를 줘야 했고요. 그래서 계엄군은 부역하지 말라. 항명했다고 책임질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지켜주겠다. 자, 이런 메시지를 냈죠. 나중에 장교들 여러 명이 고마웠다라고 연락해 오더군요. 계엄 방송을 보고 어떡하지 하다가 여당 대표가 반대한다고 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명분이 생겼다라고 안도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5분 안에 이렇게 빠른 판단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판단이고 역사적인 결단입니다. 자, 메시지를 낸 뒤에 어떻게 했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문장을 휴대전화에 쓰자마자 당에 보내 공지를 띄웠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빨랐고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나간 메시지였죠. 다음 수순은 계엄 해제였죠. 휴대전화로 법전을 찾아보니 국회 표결로 해제하는 것 외에 답이 없어요. 일단 당사로 달려가는데 휴대전화에 불이 나요. 여의도에 탱크가 떴다. 가지 말라. 자, 이런 문자가 초 단위로 떠요. 밤 11시쯤 당사에 도착하니 종편방송 기자 한 분만 있길래 당 간판 앞에 서서 계엄은 위헌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찍어 나가게 했어요. 자, 이 의원들 10여 명과 국회로 달려가죠.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이라도 더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표를 던지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뭐 구속의 기록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판단이 달랐고 운명이 달라진 거죠. 자, 국회에서는 어땠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문이 막혀서 도서관 쪽으로 진입했는데 우리가 들어간 직후 죄다 봉쇄됐어요.
본회의장에 들어가니 민주당 의원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안도하면서 고맙다라고 인사하더군요. 여당이 왔으니 군인들에게 끌려나가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자, 한참 뒤 이재명 대표가 들어왔는데 굳이 저한테 오더군요. 의원들은 피하세요 라고 했지만 맞아줬습니다. 뒷얘기인데 해제 표결이 끝난 뒤에도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게 여러 번 전화했어요. 안 받았죠. 언론 플레이 같은 정치적 활용 의도가 훤히 보여서죠. 자, 개헌 며칠 뒤에 미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다는데, 자,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헌 다음 날부터 미국 측이 만나자고 했는데 바빠서 며칠 뒤에야 만났어요. 이재명 대표도 미국 측에 만나자고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가 여당 대표가 신속하게 계엄을 막았으니 인상 깊다, 임프레시브하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우방 맞느냐, 계엄의 밤에 외교부 장관과도 통화가 안 됐으니 우리 불안감이 어땠겠냐라고 해요. 자, 미국 측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이런 봉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바이든 행정부와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라고 믿었는데, 아니, 윤석열 정말 이런 미친 계엄을 펴면서 미국 측에 알려주지도 않았다? 사전에 정보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계엄인지 여기서 한 번 더 드러나죠. 자, 그러나 당시 그 국무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정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분 끝까지 결사 반대하면서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이 공든탑을 이거 허물어뜨리는 거다. 절대 안 된다. 계엄 결사 반대했던 사람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이제 미국 대사관 측에 지금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리된 정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엉뚱하게 섣불리 어떤 메시지가 나갔다가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당시 여당 대표였던 저는 대통령은 이선 후퇴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을 대행하는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했는데, 자, 그는 이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북한 급변 사태가 터지면 미국은 대통령과 총리 중에 누구랑 상의해야 하느냐라고 물어요. 총리라고 답하니까 그는 총리 측은 다른 얘기를 하던데 라고 되받더군요. 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지만 헌법상 대통령이 권력자니까 그가 변심하면 그만 아니냐. 미국이 윤석열의 선의만 믿고 있으면 되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그렇지만 국민이 질서 있는 퇴진에 동의하니 국정은 안정될 것이다 라고 답했어요. 그는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했다라고 해요. 당신 뜻은 알겠는데 동의는 못하겠다. 솔직히 불안하다는 거죠. 걱정이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엄 직후 정말 혼란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탄핵을 밀어붙이고 공격해오고 질서 있는 퇴진을 두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불만을 터뜨리고 이런 정말 혼란한 상황에서 여러 주체들을 안심시켜 가면서 이 전국을 정말 헤쳐나가려고 했던 당시 여당 대표 한동훈의 고민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인터뷰 기사는 지금 현안으로 돌아와서 지난 7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가장 빨리 메시지를 내며 참전했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항소기한 마감일인 7일 밤 10시 40분쯤에 방송에서 항소 안 할 수도 있을 듯이란 보도가 떴어요. 저도 검사 시절 외압을 많이 받았으니 감이 왔죠. 즉각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 처벌된다 라고 메시지를 띄우고 분 단위로 항소장을 넣으라 라고 재촉했어요. 그런데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7일 자정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공소권이 짓밟힌 초유의 상황이라 치고 나간 거죠. 그 결과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항소 포기 정국이 조성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정말 홀로 싸워서 만들어 놓은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를 정말 멍청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받아 먹지도 못하고 정말 이거 그냥 밥상 다 걷어차 버리고 말았죠. 자, 국민의힘은 한동훈 얘기만 나오면 언급을 피하는데, 자, 이에 대해서는 나라가 독재의 길목에 있다. 지금은 반목할 때가 아니라 어깨 맞대고 길목을 지킬 때이다. 현 정권은 항소 포기 전국에서 국민 저항이 견딜만하다
라고 판단하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취소할 겁니다. 항소 포기 1차 책임자인 정성호 법무장관부터 사퇴시켜 수사받게 하고 특검을 추진하며 함께 싸워야죠. 자, 12.3기업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사과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중도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는데 중도는 실존합니다. 항소 포기 여론을 보면 반대가 48%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24%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민주당의 폭정에 반대하는 국민이 24%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중도인데 계엄에 반대하는 분들이죠. 이들을 대변해야 독재를 막고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동훈 전 대표가 알려주는 그날 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사적 순간에 역사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 사태가 빠르게 정리되고 지금 이렇게 일상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감사할 건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